그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헤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셔츠가 벗겨지자 그날 봤던 그 몸이 다시 나타났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한 탄탄한 가슴과 복부,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근육의 선. 그녀는 숨을 참았다. 오영세는 멈추지 않았다. 바지도 벗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헤라는 눈을 크게 떴다. 샤워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몸 전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남성성의 상징. 그것은 휴식 상태임에도 존재감이 컸다. 이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영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소파에 앉은 헤란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만져봐도 돼요. 오영세가 부드럽게 말했다. 헤란의 손이 떨리며 움직였다. 먼저 가슴에 닿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남편의 몸과는 전혀 달랐다. 근육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복부를 지나 허벅지로, 그리고 멈칫했다. 괜찮아요. 오영세가 속삭였다. 헤라는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다. 그것을 감쌌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그녀의 손 안에서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단단해졌다. 헤라는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손길이 한 남자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56 김혜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용인의 그 체육센터로 향했다. 오후 2시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 딱 맞는 시간이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은 여전히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 그 틈새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이 배드민턴이었다. 체육센터 3층 배드민턴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미 몇몇 회원들이 코트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라커룸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이는 속일 수 없구나. 하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체형은 여전히 괜찮은 편이었다. 팔다리에 군살은 붙었지만 아직 허리는 살아있었고 움직임도 가볍다. 혜란 씨, 오늘도 오셨네요. 동갑내기 친구 정수기가 손을 흔들었다. 둘이서 복싱 연습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옆 코트에서 남자들의 격렬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오영세.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는 남자였다. 건축업자라고 들었다. 키는 178cm 정도로 추정되었고 운동복 위로도 드러나는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다. 헤라는 오영세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하는 가벼운 목례, 가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짧은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코트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부러움 같은 것이었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변명했다. 2시간의 운동을 마치고 헤라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샤워실로 향했다.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뜨거웠다. 3층 여자 샤워실이 고장 중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아참, 직원이 2층 남녀 공용 샤워실을 이용하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남녀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층을 쓴다는 게 왠지 어색했다.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서 씻을까? 하지만 땀에 젖은 몸으로 차를 타는 것도 불쾌했다. 결국 그녀는 2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여자 샤워실 표시를 따라 들어갔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벗고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을 감고 머리를 감으며 그녀는 오늘의 운동을 떠올렸다. 마지막 게임에서 스매싱을 성공시켰을 때의 쾌감. 정수기가 엄지를 치켜 세웠던 순간 작은 성취감들이 일상의 무료함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샤워를 마치고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탈의실로 나왔다.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남자 샤워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자 샤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이 고장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투명한 샤워 부스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물줄기를 맞으며 머리를 감고 있는 뒷모습. 넓은 어깨, 탄탄한 등, 근육, 허리로 내려가며 좁아지는 라인. 헤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남자가 몸을 돌렸다. 오영세였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과 시선을 떼지 못하는 자신 사이에서 갈등했다. 오영세는 자신이 보이는지 모른 채 태연하게 샤워를 계속했다. 물이 그의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다. 60세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게 관리된 근육. 복근까지는 아니어도 탄력 있는 배, 그리고 헤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오 세상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자의 정면. 그것은 남편과는 확연히 달랐다. 크기도 크기였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생명력 같은 것이 느껴졌다. 20년 넘게 한 남자만 봐온 그녀에게 이 광경은 충격이었다. 헤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다. 그녀는 옷을 대충 걸치고 샤워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빨랐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빨갛게 달아오른 볼.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호기심? 욕망? 아니면 단순한 당혹감?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깨어났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오영세의 몸, 그 근육질의 가슴과 팔, 그리고 그것, 자꾸만 떠올랐다. 나 미친 거 아니야? 56세 중년 여자가 남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그것도 겨우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 남자를. 하지만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자신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다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이미 몇 년째 의례적인 수준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고 단조롭게 끝나는 일. 그녀는 그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 의문을 던졌다. 정말 그런 걸까? 나이가 들면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걸까? 오영세의 몸은 60세였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그리고 그 아래의 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50대 중반인데도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크기도 작아진 것 같고 단단함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동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본 광경은 그 모든 선입견을 흔들어 놓았다. 헤라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내일 체육센터에 가면 오영세 씨를 만나게 되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봤다는 걸 알까? 아니, 알 리 없다. 문이 열려 있었을 뿐 그녀는 소리 없이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오영세를 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그는 단순히 체육센터에서 인사만 나누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상상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구체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도 그 장면이 반복됐다. 물줄기를 맞는 오영세의 몸, 그리고 시선이 닿았던 그곳. 꿈에서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등에 손을 얹기도 했다. 그 촉감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깨어났을 때 자신의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봤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잠이 깬 것뿐이야. 헤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면서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었다. 오늘 체육센터에 갈까 말까를 고민했다. 오영세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기대되기도 했다. 그를 다시 보면 어떤 기분일까? 어제의 그 두근거림이 다시 올까? 여보, 계란 탔어.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 미안해. 그녀는 황급히 불을 끄고 계란을 접시에 담았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 정신이 없나 봐.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아침을 먹는 내내 남편과의 대화는 단조로웠다. 회사 일, 저녁 약속, 주말 계획.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는 이미 정해진 패턴을 따랐다. 새로울 것도 설렐 것도 없었다. 헤라는 남편의 얼굴을 건너다 봤다. 여전히 괜찮은 외모였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다. 아니, 생기가 없는 건 그가 아니라 자신일지도 몰랐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헤라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9시. 체육센터에 가려면 5시간이나 남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적였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다가 문득 검색창에 60대 남자 몸이라고 쳤다가 황급히 지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검색했다. 중년 남자 근육, 나이 들어도 탄탄한 몸. 이미지들이 쏟아졌다. 운동하는 중년 남자들,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입은 모습들. 하지만 어제 본 오영세만큼 인상적인 건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육체였기 때문일 것이다. 헤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나 왜 이러지? 56주부가 다른 남자의 몸에 이렇게 집착하다니. 결혼 후 단 한 번도 남편 외의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멋진 배우에게 설렌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판타지였다. 현실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오영세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실제 인물이었다. 오후가 되자 헤라는 결심했다. 오늘은 체육센터에 가지 않기로. 대신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다. 일상을 유지하면 이 이상한 감정도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트를 돌아다니는 내내 머릿속은 체육센터 생각뿐이었다. 지금쯤 정수기가 왜 안 왔냐고 물어볼까? 오영세는 오늘도 코트에서 뛰어다니고 있을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굴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지 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는 일상.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밤에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헤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녀처럼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영세는 어느 쪽일까? 예순에도 저렇게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다를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그녀를 안았다.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다. 기계적인 움직임, 짧은 시간, 그리고 금세 끝나는 절정. 헤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전부인가? 남편의 몸은 익숙했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그의 손길도, 그의 무게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다. 마치 매일 먹는 밥처럼 필요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들자 헤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답답해서였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진 채로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아직 56이었다. 통계적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였다. 이대로 30년을 더 보내야 한단 말인가? 다음 날 헤라는 다시 체육센터로 향했다. 하루를 쉬었더니 오히려 더 가고 싶어졌다. 자신을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저 평소처럼 운동하면 됐다. 오영세와 마주쳐도 예전처럼 가볍게 인사하면 됐다.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볼 이유도 없었다. 배드민턴장에 들어서자 정수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제는 왜 안 왔어? 기다렸잖아. 좀 피곤해서. 미안. 괜찮아. 오늘 열심히 치자.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서니 몸이 가벼워졌다. 공을 주고받으며 그녀는 점점 집중했다. 운동할 때만큼은 잡념이 사라졌다. 스매싱이 성공할 때의 쾌감, 랠리가 길어질 때의 긴장감. 이것이 그녀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 코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샷. 오영세였다. 헤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공에 집중했지만 자꾸 시선이 옆으로 갔다. 오늘도 그는 활력이 넘쳤다. 흰 운동복 위로 드러나는 팔의 근육. 점프할 때 보이는 탄탄한 허벅지.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해. 쉬는 시간에 오영세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혜란 씨. 어제는 못 봤네요. 네. 좀 피곤해서 쉬었어요. 그러셨군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그를 마주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다. 오영세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코트로 돌아갔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혜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심지어 그가 움직일 때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감각적으로 다가왔다. 그날 운동을 마치고 혜란은 조심스럽게 샤워실로 향했다. 3층 여자 샤워실은 아직 수리 중이었다. 다시 2층을 이용해야 했다. 이번에는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남자 샤워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샤워하는 내내 그녀는 긴장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감정.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남자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나오는 기척. 혜라는 가방을 들고 재빨리 샤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오영세와 마주쳤다. 그도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머리가 젖어 있었다. 아, 혜란 씨. 네, 안녕하세요. 둘은 잠깐 멈춰섰다. 어색한 침묵. 혜라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의 몸, 그의 모든 것. 얼굴이 뜨거워졌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세 씨도요. 오영세가 먼저 걸어갔다. 혜라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인사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날 이후로 혜란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체육센터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오영세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나누는 짧은 인사, 가끔 오가는 한두 마디 대화.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특별해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와의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것. 혜라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신경을 썼다.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운동복도 새로 샀다. 몸에 딱 맞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정수기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하지만 혜라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영세 때문이라는 것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비록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그의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로비에서 오영세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혜란이 지나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혜란 씨, 잠깐만요. 그의 부름에 혜란은 멈춰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1층에 새로 카페가 생겼던데 차 한잔 하실래요? 혜란은 순간 당황했다. 차를 마시자고? 둘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거절해야 하나?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네, 좋아요. 1층 카페는 아늑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영세가 커피를 주문하러 갔다. 혜라는 혼자 남아 손을 꼭 쥐었다. 이건 그냥 커피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그가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 겸요. 혜란 씨 스매싱 폼이 정말 좋아요. 언제 배우셨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배드민턴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주제들이었지만
혜란에게는 특별했다. 오영세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고 유머도 있었다.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도 매력적으로 보였다. 집이 이 근처세요? 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요. 영세 씨는요? 저는 5분 정도요. 이 동네에 산 지 15년 됐어요. 그럼 건축 일도 이 근처에서 하세요? 주로 그렇죠. 용인, 수원 쪽이 많고요. 요즘은 예전만큼 현장에 자주 나가진 않지만요. 오영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헤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탄탄한 턱선, 깊은 눈매,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입술. 그녀는 갑자기 그날의 장면이 떠올라 시선을 돌렸다. 오영세의 샤워하는 모습, 물에 젖은 몸, 그리고 혜란 씨, 아, 죄송해요. 생각에 잠겨서요. 무슨 생각하세요? 당신의 알몸을 봤다는 생각. 물론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에요, 그냥요. 오영세가 미소 지었다. 비밀인가 보네요. 그들은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이야기도 나왔다. 오영세는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헤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오히려 혼자가 되니까 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헤라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다. 자유로운 몸이었다. 반면 자신은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이 있는 주부였다. 이 간단한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혜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요. 그렇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헤라는 시계를 봤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일어나야겠네요. 카페를 나서며 오영세가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또 이렇게 차 한잔해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여운이 남았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다. 오영세의 얼굴, 그의 손, 커피잔을 들었을 때 보였던 팔뚝의 핏줄.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아. 그래, 요즘 운동에 푹 빠진 것 같네. 좋은 일이지.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헤란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생겼다. 오영세와의 커피 시간. 남편은 모르는 오직 그녀만 아는 시간. 그것은 죄책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짜릿함을 줬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헤라는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중년 여성의 욕망, 50대 여자의 감정.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중년 여성들도 여전히 욕망이 있다는 내용. 하지만 사회적 억압과 죄책감으로 숨기고 산다는 내용. 헤라는 자신이 그 통계에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주 체육센터에서 그들은 더 자주 마주쳤다. 오영세가 먼저 말을 걸 때도 있었고 헤란이 용기를 내어 인사할 때도 있었다.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다. 운동 후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혜란 씨는 결혼 생활이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헤라는 당황했다.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영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결혼 생활할 때 그랬어요.
평범하다는 게 때로는 무료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헤라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열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오영세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이가 들어도 뛰는 가슴은 있어요. 다만 표현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그 말이 헤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지금 표현할 용기가 없는 쪽이었다. 오영세를 보며 느끼는 이 감정을 말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영세 씨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괜찮아요. 그가 헤란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 헤란은 숨이 막혔다. 설마 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카페를 나서며 오영세가 물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점심이나 같이 하실래요? 점심 약속? 그것은 커피보다 더 큰 의미였다. 헤라는 망설였다. 이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날부터 헤라는 수요일만 기다렸다. 옷장을 뒤져 입을 옷을 골랐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옷.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남편이 물었다. 어디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흥분이 더 컸다. 수요일 약속 장소로 나갔다. 오영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운동복 차림이 아닌 그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더 세련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혜란 씨. 길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내비게이션 보고 왔어요. 식당은 한적한 곳에 있었다. 한정식집이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조용했다. 둘만의 공간. 헤라는 긴장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은 느낌이에요. 음식이 나왔다. 정갈한 반찬들. 오영세가 헤란의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헤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이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인생에 대한 생각, 꿈, 후회. 오영세는 솔직했다. 부인을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하고 싶은 걸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헤라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미뤄왔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모두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뒤로 밀어두었다. 혜란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헤라는 멈칫했다. 뭘 하고 싶지? 오랫동안 자신에게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네. 요즘 제 삶이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무런 설렘도 없고. 목소리가 떨렸다. 오영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혜란 씨는 충분히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움직였다. 헤란의 손 가까이. 하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 미세한 거리가 긴장감을 만들었다. 헤란은 숨을 참았다. 손을 움직이면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저 헤란이 입을 열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지난번에 2층 샤워실에서 말이 막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의 알몸을 봤다고? 그 이후로 계속 생각난다고? 오영세가 미소 지었다. 알아요. 네? 그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혜란 씨가 지나간 것도 봤어요. 혜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럼 저를 봤다는 걸.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당황했지만 어쩌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무슨 뜻이에요? 오영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혜란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혜란 씨가 신경 쓰여요.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요. 혜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고백이었다. 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혜란이 말했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감정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둘은 한동안 침묵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새소리만 들렸다. 혜란은 결정해야 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테이블 위로, 오영세의 손 쪽으로. 손가락 끝이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오영세도 손을 움직여 그녀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남편의 손과는 다른 온기였다. 영세 씨,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혜란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56년을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 왔다.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녀는 오영세의 손을 꽉 잡았다. 전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을. 오영세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도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식당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혜란은 차에 오르지 않고 서 있었다. 오영세도 멈춰섰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혜란 씨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오영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가까워진 거리.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혜란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날 샤워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 제 작업실이 여기서 가까워요. 조용한 곳이에요. 괜찮으시면. 혜란은 알았다. 작업실에 간다는 것의 의미를.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요. 오영세의 차를 따라 10분쯤 달렸다. 한적한 곳에 2층 건물이 나타났다.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사무실이었고 2층은 개인 공간이었다. 오영세가 2층 문을 열었다.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에요. 가끔 밤늦게 일할 때 쉬는 곳이기도 하고요. 방 안은 깔끔했다. 소파와 책상, 그리고 작은 침대가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혜란은 방 안을 둘러봤다. 긴장이 됐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오영세가 커피를 내렸다. 둘은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혜란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기도 힘들었다. 혜란 씨 긴장했어요? 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떨림은. 오영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혜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혜란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혜란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다. 하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생각했다. 단순한 호기심? 외로움? 아니면 진짜 욕망? 아마 그 모든 것의 혼합이었을 것이다. 영세 씨, 혜란이 입을 열었다. 저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샤워실에서 본 거요. 당신의 몸.
오영세가 미소 지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솔직한 고백을 고마워하는 듯했다. 저도 그날 이후로 혜란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혜란은 용기를 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시? 대담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었다. 오영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혜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셔츠가 벗겨지자 그날 봤던 그 몸이 다시 나타났다.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탄탄한 가슴과 복부,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근육의 선. 그녀는 숨을 참았다. 오영세는 멈추지 않았다. 바지도 벗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혜란은 눈을 크게 떴다. 샤워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몸 전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남성성의 상징. 그것은 휴식 상태임에도 존재감이 컸다. 이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영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소파에 앉은 혜란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만져봐도 돼요. 오영세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란의 손이 떨리며 움직였다. 먼저 가슴에 닿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남편의 몸과는 전혀 달랐다. 근육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복부를 지나 허벅지로. 그리고 멈칫했다. 괜찮아요. 오영세가 속삭였다. 혜란은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다. 그것을 감쌌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그녀의 손 안에서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단단해졌다. 혜란은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손길이 한 남자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영세가 무릎을 꿇고 혜란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혜란 씨,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해요. 천천히. 하지만 혜란은 더 이상 천천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영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다. 20년 넘게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했다. 오영세가 혜란을 안아 올렸다. 침대로 옮겼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블라우스, 브래지어, 바지.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혜란은 부끄러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56세 여자의 몸, 점지 않은 피부, 처진 가슴. 하지만 오영세의 눈빛에는 욕망만 가득했다. 아름다워요. 그 한마디에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던가?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몸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몸이 겹쳤다. 살과 살이 맞닿는 느낌. 오영세의 입술이 그녀의 목, 가슴, 배를 타고 내려갔다. 혜란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손길은 남편과 달랐다. 더 섬세하고 더 집요했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혜란은 비명을 삼켰다. 너무 컸다.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통증도 있었지만 곧 쾌감으로 바뀌었다. 오영세는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움직였다. 혜란의 몸은 그의 리듬에 맞춰 반응했다. 혜란 씨, 기분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녀는 솔직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여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욕망이 살아있다는 것. 오영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다. 해란. 은 그의 등을 긁으며 몸을 맡겼다.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오영세가 속삭였다. 혜란 씨, 당신을 느끼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더 흥분시켰다. 헤라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 오영세는 그녀의 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각도를 바꿀 때마다, 속도를 조절할 때마다 헤란의 몸은 새로운 쾌감을 발견했다. 더 깊이.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한 말이 튀어나왔다. 오영세는 그녀의 요구에 응답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헤라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뭔가 올라오고 있었다. 폭발 직전의 감정. 남편과는 몇 년째 느껴보지 못한 절정. 영세 씨. 저 괜찮아요.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마침내 헤라는 정점에 도달했다. 온몸이 경련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쾌감. 56년을 살면서 이런 강렬함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오영세도 곧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혜란 씨, 나도 괜찮아요. 그냥. 그가 그녀 안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뜨거운 것이 느껴졌다. 오영세는 헤란을 꽉 안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얽혀 있었다. 땀에 젖은 몸, 뒤엉킨 숨소리, 아직 가시지 않은 여운. 천천히 오영세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헤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후회해요? 헤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오영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혜란 씨는 항상 여자였어요.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죠. 둘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다. 오영세는 아내를 잃고 나서 외로웠던 지난 5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헤라는 무료했던 결혼 생활, 점점 멀어지는 남편, 사라진 친밀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전 나쁜 여자인가요? 혜란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여자예요. 자신의 욕망에 정직한. 하지만 전 기혼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혜란 씨, 우리가 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에게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헤라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오늘 이 시간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끓고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그것은 최근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생생함이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넘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헤라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다. 더 생기가 있었다. 아니, 실제로 달라진 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일 뿐. 작업실을 나서며 오영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체육센터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알아요. 그들은 주차장에서 헤어졌다. 차에 올라탄 헤라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다리 사이의 묵직함, 피부에 남은 그의 손길, 입술에 남은 키스의 기억.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도 있었다. 남편을 배신했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자신을 풀어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여자로 돌아온 것 같은 기쁨.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흐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바라봤다. 56의 이 몸이 오늘 한 남자를 흥분시켰다. 오영세가 그녀를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헤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이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기분 전환됐어. 거짓말은 이제 더 자연스러워졌다. 헤라는 자신이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저녁 식사를 하며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헤라는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오영세 생각뿐이었다. 그의 몸, 그의 목소리, 그와 함께했던 시간. 모든 것이 선명했다. 여보, 듣고 있어? 응? 아, 미안. 좀 피곤해서.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냐? 몸 상할라. 아니야, 괜찮아.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다. 헤라는 순간 당황했다. 오늘 오영세와 있었는데 남편과도?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몸을 맡겼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느 때처럼 짧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헤라는 오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오영세와의 시간, 그 강렬했던 순간들. 눈을 감으면 남편이 아니라 오영세가 보였다. 그것은 죄책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흥분을 가져다 줬다. 남편은 금세 끝냈다. 오늘 좀 피곤하네. 잘 자. 그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헤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같은 날 두 남자와 하나는 의무로, 하나는 욕망으로.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다. 오영세와 함께했던 2시간이 남편과의 20년보다 더 강렬했다. 다음 날부터 헤란의 삶에는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 하지만 속으로는 오영세를 기다리는 여자. 체육센터에서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하게 인사만 나눴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서로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눈빛. 일주일에 한두 번 그들은 만났다. 오영세의 작업실에서, 때로는 조용한 모텔에서. 만날 때마다 헤라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더 대담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자유로워졌다. 오영세는 그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서적 교감까지. 혜란 씨,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요.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오영세는 항상 그녀의 욕망을 먼저 생각했다. 남편과는 정반대였다. 남편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끝났지만 오영세는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60의 남자가 이렇게 정력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영세가 웃으며 말했다. 헤라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나이를 잊었다. 자신이 56이라는 것도, 그가 애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남자와 여자였다.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라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커졌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신을 신뢰했다.
그런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헤라는 움찔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 확실히 예뻐진 것 같아. 젊어 보이기도 하고. 그 말에 헤란의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자신의 변화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걸 알까? 만약 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날 밤 헤라는 오랜만에 울었다. 조용히, 남편이 듣지 못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결혼을 배신하고 남편을 속이고 금기를 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오영세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일주일 후 오영세와 만났을 때 헤라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영세 씨, 전 이러다가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오영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란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 멈추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죄책감이. 죄책감은 당연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혜란 씨, 삶은 흑백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때로는 회색지대가 필요해요. 헤라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다. 남편과의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오영세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둘 다 대가가 있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안전하지만 죽은 듯한 삶 아니면 위험하지만 살아있는 삶. 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영세가 그녀를 안았다.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을,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사랑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헤라는 모든 것을 잊고 그 순간에 집중했다. 오영세의 몸, 그의 숨결, 그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반응.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고 한계까지 가는 경험. 끝나고 나서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영세가 말했다. 혜란 씨,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준 것은 소중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나더라도 이 경험은 그녀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56에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헤라는 백미러로 자신을 봤다.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가 흐트러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이었다. 완벽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지만 정직한 자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들통날 수도 있고 오영세와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헤라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뛰는 심장과 함께, 욕망과 함께, 죄책감과 함께.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용인의 체육센터는 여전히 매일 문을 열었고 배드민턴 코트에서는 여전히 공이 오갔다. 김혜라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오영세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한 여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56의 늦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헤라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살아있음의 대가로. 끝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